안녕하세요. 트래블 디자이너 굴조입니다. 올해로서 이제 제가 여행업의 여행업의 경력이 한 30년 차 접어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 보는 거, 콘텐츠를 한번 개발해 보는 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이런 거 한번 좀 만들어 보라는 요청에 의해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어찌됐건 제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여행 상품을 짤 때 단순히 뭐 여행지 소개는 원체 많이 자료가들이 있어서 그냥 여행을 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돼서 여러분한테 아무쪼록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행 다닐 때 가장 중요한 짝꿍이죠. 누구랑 같이 가느냐. 응? 누구랑 같이 가느냐에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 여행의 만족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왼쪽과 같은 일도 벌어지지만 또 잘 되면 또 오른쪽 같은 일도 벌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와 코드가 맞는 짝꿍을 만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여행 이게 잠깐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자고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꼭 단체로 가야 되나, 꼭 짝꿍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한번 되돌아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차라리 혼자 가는 건 어떤가 하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혼자나 정말 내가 코드가 맞는 짝꿍 하나 같이 떠나는 여행, 이런 여행을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힘들게 한 여행 또 중요한 것도 있죠. 언제 가야 되나 이 시기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미지 두 개를 한번 올려봤어요. 이게 어딘지 아시는 분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보네. 자, 이게 아프리카의 잠비아에 위치한 잠비아하고 짐바브웨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위쪽, 위쪽으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쪽이 어디 있냐면 잠비아, 짐바브웨, 이쪽이 짐바브웨. 여기 국경입니다. 국경.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가지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것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다르죠. 첫 번째 거는 뭐가 없다? 물이 좀 적죠, 수량이. 이게 이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갈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대한민국의 12월, 1월, 2월에 가는 걸 추천을 좀 해드려요. 또 다른 이유도 더 서너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 빅토리아 폭포, 잠비아 짐바브웨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수량을 봐서라도 이때 12월, 1월, 2월에 가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이걸 이때라도 제대로. 저는 7월 달에도 가봤어요. 즉 일본의 이미지는 7월이에요. 7월이다. 근데 밑에 일본의 이미지는 12월, 1월, 2월이었다. 그래서 언제 가는 시기 되게 중요하다. 그러나 꼭 요때만 가야 되나? 또 다른 때 가면 또 그만한 또 맛이 또 있겠죠. 그래서 갔었던 지역이라도 꼭 내가 추천한 제가 꼭 추천한 혹은 다른 작가들이 추천한 그런 시간에 또 다른 시기에 가더라도 또 다른 맛은 있습니다. 구태여서 한번 갔다가 안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여행지는 사시사철 최소한 4번은 갔다 와야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이 있다라면 없다라면 2번 정도씩은 다녀와 봐야 그래도 좀 갔다 오지 않았냐란 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보게 되면 CNN이 제가 어떻게 찾다 보니까 어디 기관에 가가지고 강의를 좀 요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무엇을 강의를 해드릴까 하다 보니까 CNN이 추천한 대한민국 여행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50곳을 갖다가 추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여행 작가들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행 작가들이 이름 있는 그 작가들이 추천한 여행지를 제가 좀 살펴보면서 이거 둘을 갖다 잘 엮어서 이렇게 편하게 혼자서 둘이서 다녀오는,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한 2박 3일, 3박 4일, 짧게는 하루나 1박 2일 정도 다녀오는 것도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선 CNN에서 이렇게 식으로 50가지 beautiful place to visit in Korea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들 미처 다 보지 못했을 곳, 좁은 서울을 벗어나 한국을 좀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50개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가봤을까. 저도 참 돌아다니는 사람이지만 역말살 아주 잔인하게 껴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딱 봤더니 제가 생각보다 한 10군데 이상을 안 가봤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이 뱀사골이라든가
그 어제 태백 저기 뭐죠? 신선대,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 이런 쪽은 살짝은 좀 제가 피했거든요. 나중에 가야지. 그러다가 아예 못 가게 됐어요. 뭐 아까 아예 못 간 게 아니라 점점 좀 미루다 보니까 못 간 거 지역이 됐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못 간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공부도 할 겸 제가 다녀온 곳들 같이 소개도 할 겸 또 다른 여행지 축하도 할 겸 그래서 이거를 갖다 잘 계속 잘 버무려서 맛있는 그 여행 코스를 한번 잡아봐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성산 일출봉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성산 일출봉 정말 이쁘죠? 성산.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CNN 그에서 보면 작가들인지 어떤 편집 기자들이 써놓는 그 저기 뭐죠?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그럼 얘네들은 어떤 관점에서 봤을까? 하고 봤더니 큐더 시네마틱 뮤지엄 마치 영화 음악이 막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듯한 이 분위기. 이런 성산 일출봉을 또 이런 식으로 또 이 친구들은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참 재밌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석도 한번 살펴보는 맛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건 1순위로 잡아놨던 성산 일출봉이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 참 좋죠. 제주도 동쪽에 동남쪽 정확히 보면 동남쪽이고 이제 그냥 딱 동부 서부로 나눴을 때 동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 동부 쪽에 위치한 그 성산 일출봉. 이 성산 일출봉이 있길래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하나를 추천을 해줄 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제주도 5,000년 전에 세워진 수상화산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죠.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돼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코스는 한 2박 3일로 만약에 간다면 한 2박 3일 정도로 해서 동부 쪽으로 숙소를 좀 하나 정해놓고 아직 그 서부 쪽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처럼 그 많은 숙소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으로 제가 저번 얼마 전에도 한 2달 전에 2달 됐나 보네요. 한 2달 전에도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부 쪽에서 잤습니다. 잤는데 마침 또 CNN 거기 딱 나오더라고요. 좀 재밌구나 싶더라고요. 여튼 이 성산 일출봉을 단순히 보러 간 것보다도 이거를 한번 제가 겨울에 가는 코스를 한번 잡아봤어요. 이 아름다운 성산 일출봉과 더불어서 이 분화구 형성되는 것도 보시는데 마침 보니까 이 28일을 갖다가 한라산을 잡아놨더라고요. 한라산을 잡아놨길래 그럼 이 한라산과 더불어서 제가 한번 해보세요. 이 겨울에 그 한라산의 설경 참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갔다 오신 분도 있겠죠. 제가 뭐 이번에 이거 하면서는 갔다 오시든 안 갔다 오시든 그걸 떠나서 정말 좀 초심의 마인드로 하여튼 아직 안 가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추천하는 코스를 이렇게 잡아보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맞이 여행 개념으로 성산 일출봉과 한라산 설산을 같이 엮어서 다녀오시는 코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 성산 일출봉도 겨울에 또 이미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갖다 보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라산의 이 설경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이 다녀올 때 하나 조그마한 또 팁을 더 드린다라면은 이 성판락 코스를 꼭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판 좀 한라산 올라가는 게 원래 5개가 있죠. 근데 이게 항상 올라가지 못해요. 그때 맞더라도 좀 한번 그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무실에 한번 전화를 미리 해두신 게 좋습니다. 올라가는 길일 수도 있고 통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보게 되면 성판악에서 시작해가지고 관음사직으로 내려오세요. 성판악으로 올라갔다가 성판악으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관음사로 내려와야 달라. 터크니 설경을 갖다 제대로 감상하려면 이쪽 코스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8시 출발을 하셔야 된대요. 8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대략 4시간 30분 잡으셔야 돼요. 4시간 30분. 4시간 30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진달래 대피소에 있는 데서 저기 통제를 해요. 내려가는 것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8시 정도는 출발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세요. 그럼 이 백록담 올라갈 때 대략적으로 12시 정도 그걸 좀 더 도착을 하게 됩니다. 12시가 좀 넘어서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셨다음에 여기서 이제 타고 내려가시는데 요때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요 코스로 하는데 이 성판악에다가 주차하고선 쭉 올라가고 진달래 대피소 정도 올라가시게 되면 이게 컵라면 하나 딱 먹어두면 아주 좋습니다. 컵라면. 근데 불행하게도 예전에는 여기서 컵라면을 먹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컵라면을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나서부터 못 팔아요. 그런 취사를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대피소니까 어떡합니까? 저 최근에도 저 올라갈 때 어떡하냐면
우리 왜 텀블러라 그러죠? 뜨거운 물을 그냥 탁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뜨거운 물로 라면을 갖다가 컵라면 갖고 뭐 무겁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또 이게 한겨울에 그렇게 먹는 맛도 또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고 올라가셨다고 보시면 적절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거 재밌는 게 보게 되면 이 성판으로 올라갈 때 이게 주차를 갖다가 여기다 차를 딱 세워두고 올라갔다고 저기 관음사로 내려오게 되면 관음사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어땠습니까? 그 관음사에서 택시 타고 택시 불러서 오게 되면 얼마 안 걸려요. 금방 옵니다. 30분. 그냥 비용도 뭐 한 만 얼마 나옵니다. 뭐 그건 뭐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좀 쓰는 것도 괜찮지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왕 올라가는 거 꼭 성판으로 올라갔다 관음사 쪽으로 내려가시는 이런 코스를 한번 잡아서 겨울에 성산 일출봉과 한라산에 설경을 하는 이런 투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물론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꼭 아이즈는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투어를 잡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성산일출봉은 이제 가게 되면 이쪽 동쪽 지역이 이 성산일출봉 동쪽 지역은 비자림이라든가 샤련이 숲길도 있죠. 그 다음에 승마 체험장 이 서쪽에는 승마 체험장이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정말 말을 타시는 분들은 동쪽에 승마 체험장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이 또 오름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왜 그냥 트랙만 돌다 오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1시간씩 다 오름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그 승마 체험을 하고 싶다라면 동부 쪽에 그 승마 체험장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쪽 가서 한번 또 해보시는 것도 있고 비자림과 사려니 숲길도 이런 코스들도 있고 또 하나는 동부 쪽으로 우리 섭지코지 우도 등이 있는데 제가 거기 그 CNN 거를 분석하다 보니 섭지코지하고 우도가 같이 합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동쪽으로 이번에는 잡는 건데 우선 전반적으로 그 제주도의 그 로맨스의 대표적으로 이제 섭지코지가 있죠. 왜? 이거 드라마의 영향인데 그것보다 떠나서도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섭지코지에는 그 유채꽃 이 유채꽃이 발달돼 있어서 이것도 같이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섭지코지를 갖다가 코스를 잡고 성산일출봉 잡고 난 다음에 여명이 눈동자라든가 그다음에 단적비 연수 그다음에 그 유명한 올인 이런 드라마들이 여기서 다 찍혔거든요. 이 섭지코지를 배경으로 근데 이런 것은 참 이쁘고 아름다운 이 섭지코지를 갖다가 코스를 성산일출봉과 제주도의 섭지코지 이 섭지코지도 마찬가지 성산일출봉 같이 그 한때 그 섬이었어요. 수성 화산이었지만 그 화산이 뻥 터지면서 팍 하면서 이게 육지까지 연결된 그래서 인도로 다닐 수 있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었죠. 원래는 섬이었다가 그래서 요거 같이 코스를 잡게 되고요. 근데 그 섭지코지 그 끝자락에 보게 되면 선돌이 하나 있어요. 우뚝 솟은 선돌. 그러니까 이게 전설을 갖고 있겠죠. 아무래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옆에 거하고. 그러니까 좀 선돌 같은데 보게 되면 이 용왕의 아들이 그냥 선녀한테 반해서 따라 올라가려다가 옥황상제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선돌이 되었다는 이러한 전설에 따라 감천리 전설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설도 가지고 있는 선돌 앞에 인증샷도 한번 하시고 이런 곳으로 좀 다녀오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옆에 우도죠. 성산일출봉에서 이제 배 타고 한 30분 정도만 가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배 탈 땐 대한민국에서 여행 다닐 때 배 타고 비행기 탈 땐 뭐가 꼭 필요하다? 네, 신분증입니다. 해외로 갈 땐 여권이 필요하고 국내에서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 참고로 여권이 신분증 역할도 해줘요. 단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신분증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주민등록증만은 아니고 여권도 사용하셔도 된다. 단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 탈 때 신분증 보여주고 한 30분이면 우도 가죠. 근데 우도 가게 되면 이 코스 따라 한 바퀴 쫙 돌아보세요. 근데 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순환버스가 또 다니거든요. 이 순환버스를 타고 저는 순환버스 타고 다니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운전하는 걸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우도는 나중에 설명 또 한번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전기차도 다녀요. 2인용 전기차 아주 장난감 같은 거 두 분이 그런 거 갖고 다니셔도 괜찮죠. 혼자서 끌고 다녀도 되고요. 전기차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딱 내게 되면 여기 그 홍천에 천진항이 여기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도 또 하나는 하우목동항 두 개 다녀 여기 제주도 그 성산일출봉 출발해가지고 이 두 가지 가게 돼요. 요거 30분마다 결국에는 여기는 1시간마다 도착 여기도 1시간마다 도착 30분마다 교대로 다녀요. 그래서 하여튼 어디서든지 또 버스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도봉으로 갔다가 건벌레 해비에이션에서 한 바퀴 도시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또 재밌는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그 하고수동 해수욕장 근처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와서 여기 서빈 백사 해수욕장 여기 꼭 한번 들릴 만한 곳. 제가 들릴 만한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머지는 그냥 통과를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도봉에 가시고 올라가시게 되면 되고요. 이 우도봉에 올라가실 때는 그 뭐죠? 우리가 꼭 빼먹을 수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도엔 또 유명한 게 땅콩 아이스크림이죠. 이 땅콩 아이스크림 딱 들고 우도봉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 우도봉에 올라가시게 되면 뭐가 있냐? 예, 성산일출봉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바라보는 성산일출봉과 또 우도에서 바라보는 성산일출봉이 또 다르다. 그래서 우도봉에서 이렇게 내려서 보시고 다시 이제 순환버스 타고 그 건벌레 해변으로 딱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여기 하단의 이미지거든. 여기서 버스에서 내려요. 여기 버스에서 내려서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건벌레 해변입니다. 저는 여기 꼭 내려서 소주를 한 잔 꼭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 밑에 가게 되면 여기 밑에 아래 그 이미지 밑에 여기 쭉 내려서 걸어가시게 되면요. 걸어가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시게 되면 이 해녀들이 갓 잡아온 해산물들을 판매를 합니다. 뭐와 더불어 소주 한 잔 할 수 있게. 그래서 소주 한 잔 하고 또 가는 호수 한 30분. 또 재미나게 또 즐기실 수 있겠죠. 혼자서도 좋고 둘이나 정말 마음에 맞는 짝꿍하고 다녀오셔도 된다. 또 하나는 그 온오프라는 레스토랑 같은 하나 제가 추천합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아주 핫한 레스토랑입니다.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앉아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치즈 돈가스를 갖다가 마시는 거고 또 맥주 한 잔. 저는 이제 맥주 한 잔 딱 시켜놓고 먹었습니다. 맥주 한 잔 딱 시켜놓고 이거 먹고 있으면 정말 갓 나온 돈가스 이거 바삭바삭함과 시원한 생맥주 봄이나 여름에 갈 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 유채꽃이 봄에 피었잖아요. 섭지꽃이 유채꽃 피었을 때라고 한 봄이나 여름에 가시게 되면 아주 좋은 저기가 됐을 거다. 근데 여기 이 또 레스토랑에 보게 되면 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물론 다녀오신 분들 관광 다녀오신 분들 그 유럽에 가면 헝가리라는 동유럽의 헝가리 있거든요. 헝가리의 전통 음식 중에 하나죠. 굴라시라고 합니다. 굴라시. 굴라시 맛이 괜찮더라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굴라시. 야채 스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캐럿 그 붉은색 야채를 갖다가 갈아가지고 만든 그 스프인데 아주 맛이 괜찮거든요. 근데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식당에서도. 그래서 맥주 한잔 더불어 그 돈가스 안주 삼아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주 괜찮은 나름 만족스러운 아주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 그가 인증샷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잡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빈백스 해수욕장을 이제 내리는 거죠. 여긴 제가 왜 그러는 이 바다 색깔이 참 다르죠. 이쁘죠. 지금 여기는 이게 산호가루라는 소리예요. 이런 빛깔을 낼 수 있는 건 모래는 못 내요. 모래는 낼 수가 없고 산호가루가 있어야지만 이런 그 에메랄드 빛깔의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여름에 가시면 여기서 수영하셔도 돼요. 봄에 가셔도 적당한 봄에 가시게 되면 뭐 4월, 5월 정도, 5월 정도만 가셔도 충분히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남쪽이니까 아주 따뜻하고 물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뽀드득거리는 해변에서 아주 한적한 해변에서 수영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코스를 잡아서 우도 여행을 마치게 되고요. 그래서 우도에는 이런 전기차가 다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순환버스 이외에 이렇게 전기차를 직접 끌고 다니시면서 한 바퀴 또 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운전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술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찌됐건 술을 저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기차 끌고 다니셔도 우도 여행을 마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제 강의는 아니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